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자가족, 부자가족 등 여러 가지의 딱한 사정에 놓여있는 가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의 육아와 교육을 위해서요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인데요. 어떤 이유가 됐던 한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시기에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오게 되는데요. 이때 한부모 가정의 혜택을 받으면서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의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2020년 한부모 가정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52% 이하는요, 아동 양육비를 비롯해서요, 복지급여 지원 대상으로 구분되어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가리킵니다. 자녀 양육비는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 지원 대상은요 한쪽 부모가 사망했다든지 또는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 하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인데요.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취학시는 만 22세 미만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구소득 인정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60% 이하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고요. 52% 이하는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2020년 한부모 가정 혜택 기준을 보면요 아동 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요 52%에 해당하는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55만 5,830원이고 3인 가구는 201만 2,700원, 4인 가구는 246만 9,570원입니다. 또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기준은요 2인 가구 소득 179만 5,188원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79만 5,188원을 넘게 되면 법정 한부모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겠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아동 양육비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 학용품비는 1년에 자녀 1명당 54,100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생계비 명목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요 추가로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요 추가로 월 한 사람당 5만원이 지급되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를 넘게 되면요 이런 혜택은 받지 못하고요 전기나 가스, 수도요금 등의 감면 혜택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 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 혜택과 중복돼서 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하는 부분은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지원 기준은요, 한부모 가족으로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와 72%입니다. 72% 이하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60% 이하는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이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하는데요. 60% 이하인 경우 아동 양육비로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1년에 154만 원 이내에 검정고시 학습비가 지원이 되고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자녀 한 사람당 연간 54,100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는요,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모 또는 어머니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촉진수당으로 가구당 월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한부모 가정 혜택 신청은요, 해당되는 분들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언제든 한부모 가정이 되었다거나 한부모 가정으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요, 이번 신청 반드시 하시고요.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요, 반드시 권유를 해주시고요. 지원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요, 시군구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서류는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이것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죠. 또 여기에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등으로 신청 서식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신청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한부모 가족 상담 전화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1644-6621번을 통해서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2020년 한부모 가정 혜택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정책을 누르시고 그리고 가족, 다음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항목을 선택하시면요, 여기에서도 간단히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이 소득 인정액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소득 인정액은요,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양육비,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부채,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 무엇이죠? 애매하면 전화해라. 애매하면 공무원과 직접 상담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요,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웬만한 복지급여에서는 탈락하기가 십상인데요, 자동차도 배기량 1600cc가 넘으면 바로 탈락이 됩니다. 차의 나이가 10년 이상인 자동차이거나 배기량이 1600cc 미만의 승용차로 10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요, 자동차 금액이 가액이라 그러는데요, 자동차 값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로 따져가지고 보면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 차량 기준가액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요,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나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여러분께서 힘들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요,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도 감안하셔서요, 실제 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고 자동차는 누구 소유인지 또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애매하다 그러면 전화해라, 애매하다 그러면 상담해라,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이 실제 여러분께서 헛걸음을 하거나 두번걸음을 하지 않는 길이다 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부모로서도 정말 아이를 키우는데 힘이 들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입장에서도요, 부모가 한쪽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또 얼마나 큰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감, 이런 상처를요, 나라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인데요.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몰랐다면요, 이번 정보를 통해서 그 혜택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정보를 꼭 공유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하루빨리 현재보다 나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유익하거나 활용할 만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